네, 오늘은 아람코 상장 관련해서 정유주 관련 그리고 화학 관련주 섹터들 차례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람코라는 기업이 어느 정도 규모의 회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기업 요약해 놓은 건데요. 간단한 기본 정보들은 이렇게 나타나 있고, 사우디 정부의 100% 지분을 보유한 국영 기업입니다. 그리고 전세계 13%나 되는 원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매출을 비교해 놓은 게 있는데, 지금 매출이 여기 회색 막대 그래프고 영업이익은 이만큼입니다. 지금 이게 단위가 달러니까 약 300조 정도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고, 이익은 연 200조의 이익을 올리는 기업입니다. 상당한 규모의 기름회사죠. 영업이익 더 자세하게 나온 표 있어서 한번 보면요. 네, 영업이익은 삼성전자랑 비교하는 게 있죠. 네, 먼저 사우디의 아람코는 200조가 넘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밑에 애플, 삼성전자 비교 대상 있죠. 엄청나게 원유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원유 생산량은요, 사우디 아람코가 이 정도, 아까 보신 대로 전 세계적으로 큰 기업들이 정리가 쭉 돼 있는데, 미국 엑선모빌보다 거의 5배 가량 많은 생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13%라고 아까 표에서 나타났죠. 근데 아까 자료에서는 13%라고 그랬는데 조금 지난 자료입니다. 2014년 자료라서 원유 생산량이 32때만 해도 35억 배럴을 한 해에 생산하고요. 수출은 이만큼 하죠. 극동지방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중동지방 말하는 거죠. 시가총액에 대해서 이번에 상장하니까요. 시가총액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거 달러입니다, 기준이. 공모가 달러에서 천조기업이죠. 애플도 천조기업이고, 그리고 아마존 천조기업이고, 그리고 아람코는 대략 이 정도를 예측한다는 거죠. 매출이 아까 보신 대로 이만큼, 순이익은 이만큼. 땅속에 있는 기름을 퍼 올리기만 하면 이만큼의 이익을 만들죠. 약 70조가 넘는 영업이익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국영기업이죠. 그래서 역대급 IPO라고 하는데 기업 공개, 기업 상장이라고 불리죠. 보시면 네, 아람코가 약 20조 정도의 IPO 규모가 돼 있고, 알리바바, 소프트뱅크, 이번 아람코 상장은 역대 최고급 IPO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PO 일정 나와 있는 거 있어서 한번 보면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 국영 석유회사죠. 기업 공개를 진행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몫은 0.5%밖에 안 되지만 자사주 배정하죠. 네, 그래서 일정은요, 28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청약을 받고 4일까지는 기관 투자자, 그리고 최종 12월 5일에 최종 주가가 결정됩니다. 공모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온 기사에 있어서 살펴보면요. 네, 아람코 총 발행 주식은 2천억 주인데 그 중에 30억 주, 1.5%만 공모에서 파는 거죠. 조달하기로 한 금액은 약 28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지금 청약 기간이니까요. 아직 공모가가 확정된 건 아니죠. 역사상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다. 보시면 1.5% 가운데 0.5%는 사우디 국민한테, 아랍인 투자자들한테 가고, 나머지는 러시아나 기관 투자자, 중국, 미국을 얘기하는 거죠. 이 정도 규모의 IPO는 잘 없고요. 이 정도 역대급 IPO는 시장의 관심을, 주목을 받고 있죠. 자, 근데 최근 뉴스,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뉴스였는데 반응이 썩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보면 지금 18일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미국, 캐나다, 일본 투자자들이 유럽 투자자 로드쇼를 전격 취소했다. 그리고 유럽도 취소했다. 막판에 마음을 바꿨다. 그리고 왕세자가 제시한 아람코의 기업 가치가 2조 달러를 포기하고 살짝 낮춰서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자존심을 좀 구겼죠. 살짝 내렸는데도 여전히 비싸다라고 박한 평가를 내렸다는 거죠. 네, 추가적인 기사를 보면요, 계속해서 반응이 별로 안 좋다는 건데, 지금 밸류에이션 측정에서 프리미엄이 붙었다, 석유 메이저에 비해서 비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좀 실망스러운 상황이고, 사우디는 어떻게든 IPO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은행 대출까지 땡겨서 아람코 주식을 사도록 장려하고, 그리고 대출 기준까지 완화한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금 사활을 건 거죠. 은행 대출까지 완화시킬 정도면 IPO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그리고 6월 달에 사우디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방한해서 현대차 그룹이랑 삼성전자, LG그룹이랑 만났죠. 그리고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도 만났습니다. 네, 대통령도 만나는 그런 바쁜 행보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대기업 총수를 만났는데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서 최태원 SK 회장도 만났는데 석유화학 사업 먹거리를 챙겼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합작 투자를 해서 MOU를 맺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놓은 편인데요, 국내 기업과 아람코가 협업하는 내용인데 삼성물산, SK 가스, 현대오일뱅크, 자동차 이런 그룹들이 아람코와 협력을 하겠다라고 해서 아람코는 이 정도의 매장량을 갖고 있다, 매출이 상당하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협력 다시 표로 정리해 놓은 거 있습니다. 표로 정리해서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죠. 쭉 나열되어 있는데 공통적으로 뭐가 보이세요? 석유화학, 탄소섬유, 화학제품 얘기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죠. 지금 전세계 원유 생산량의 13%를 담당하는 아람코가 석유화학 쪽에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람코가 상장돼서 약 29조, 30조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만들 텐데, 자, 도대체 이 많은 돈을 어디다 쓸까요? 네, 보시면 사우디 정부가 상장에 온 힘을 쏟는 이유는 여기 비전 2030, 비전 2030 추진이 있죠. 재원 마련, 그리고 세계 최대의 스마트 시티 건설 계획이 있고요. 쭉 보면 현대차 수소 관련해서 MOU를 맺었다. 수소에 대한 관심은 휘발유 수요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휘발유 수요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반영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비전 2030, 2030의 계획을 좀 보면요, 뭐 활기찬 사회, 번영하는 경제 이런 것도 쭉 있고, 뭐 잘 살겠다는 거죠. 잘 살아보겠다는데,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장, 이쪽을 통해서 R&D, 자국화 제도화 개선 이런 쪽에 집중을 하겠다. 석유를 만드는, 석유를 수출하는 최대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넘보죠. 조금 의아한 상황이죠. 비전 2030의 개요를 보면요, 쭉 보면 뭐 이런 것들입니다. 뭐 진취적인 사회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 훑어보면 그냥 좋은 얘기들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온 메가시티, 이런 최첨단 스마트 시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어 있고, 이런 킹 살만 파크 같은 국립극장, 오페라하우스 이런 대규모의 엔터테인먼트 단지를 만들겠다는 얘기고, 쭉 보면 뭐 스마트 신도시 이런 것들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거죠. 아람코 상장을 통해서. 자세하게 킹 살만 파크가 좀 눈에 띄어서 보이는데 4대 웰빙 프로젝트로 여의도 면적이 58배죠. 그리고 뉴욕 센트럴 파크에 4배 규모의 도시공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쭉 해서 지하철도 건설하고요. 사우디를 혁신도시, 새로운 스마트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시중에 나오는 물량은 1.5%밖에 안 되니까, 지분의 1.5%니까 사우디의 원유 생산이나 기업 지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양인데, 왜 IPO를 뭔가 서두르는, 뭔가 꼭 성장시켜서 높은 가격을 받겠다는 의지가 보이죠. 왜 그럴까요? IPO를 서두르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뭐 기본적으로 IPO는 기업 상장, 기업 공개니까 회사들 주식시장에 리스팅해서 성장시켜서 기업 운영에는 좀 간섭을 받되, 기업 운영은 조금 투명화하되 자금을 끌어오는 거죠. 근데 이 IPO를 하는 건 하는 건데 급하게 서두른 경우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서두른다 그러면 앞으로 기업 가치가 하락하겠다. 하락하면 예를 들면 1조짜리 기업이 몇 달 뒤에 기업 가치가 낮아져서 7천억이 됐다 그러면 IPO 할 때 큰 손해를 보죠. 자금 조달에 손실을 입습니다. 기업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IPO를 빨리 성공시키려고 하죠. 두 번째로는 재무적인 문제인데, 차익금이 많다거나 현금성 자산을 못 만들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그런 경우에 서두르게 되겠죠. 일단은 사우디 아람코 같은 경우는 어디에 속할까요? 뭐 지금 원유를 생산하는 그런 대기업이 이익만 해도 엄청나게 내잖아요. 이런 회사가 현금성 자산이 급하게 필요할 일은 없고, 답은 첫 번째겠죠. 앞으로 기업 가치가 떨어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기사 한번 보시죠. 원유 가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면 유가 흐름에 대한 기사인데요.
쭉 보면 국제유가의 흐름이 문제죠. 원유 수요 감소, 그리고 전기자동차 차량 공유 확산을 통해서 아람코 상장을 서두른 배경이 됐다라고 분석을 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죠? 원유 수요 감소,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죠.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 사우디 아람코의 영업이익이나 매출은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기업 가치도 당연히 내려갑니다. 기업 가치가 내려간 상황에서 상장을 하는 것보단 현재 IPO를 진행하는 게 훨씬 이득이죠. 그래서 아람코가 상장을 추진한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기업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IPO를 서두릅니다. 그러면 상장하기 전에는 기업 가치를 유지를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오펙은 사우디는 감산을 하죠. 원유를 감산해야 가격이 유지가 되니까 여기 18년, 17년 비교의 오펙 공급량보다 2019년 여기 초록색 줄이죠. 이 초록색 그래프를 보면 계속해서 원유 생산을 낮추고 있죠. 이 낮추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네, 지금 원유 가격을 계속해서 유지시키겠다는 거. 유지시켜야 아람코의 기업 가치가 같이 유지가 돼서 상장에 성공을 할 수 있겠죠. 높은 가격의 상장을 성공시키겠다는 의지고 그 자금으로 비전 2030의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오펙은 지금 감산을 통해서 원유 가격을 조금은 유지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역시 미국 형들이죠. 미국 형들이 셰일 가스, 셰일 혁명으로 보면 US 프로덕션이죠. 토탈 US 프로덕션.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네, 오른쪽 보시면 지금 2019년 예측분이 요만큼이고 지금 배럴당 70불, 80불짜리가 여기 더 추가로 공급될 수 있다라는 그런 표가 나와 있죠. 미국 형들이 셰일가스를 통해서 원유 생산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미국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보면요. 이건 아까 방금 봤던 이야기고, 자, 우측에 보면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계속 연결하면서 이쪽으로 원유 수출을 늘려나가겠다는 거죠. 이쪽 터미널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셰일가스를 파서 이쪽으로 빠르게 공급하는 비용을 낮추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보이죠. 루이지애나 쪽, 텍사스 쪽에서 계속해서 터미널을 스타트업하고 있다는 이런 리포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 생산 증가 그래프를 한번 보면요. 지금 사우디, 러시아는 크게 변동 없이 유지를 하고 있고 현재는 살짝 감산하고 있는 상태죠. 다시 증산을 하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증산을 통해서 러시아나 사우디 생산량에 밑도는 그런 수치까지 2024년에 생산을 늘리겠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자, 원유 생산에 대한 기사, 리포트 나온 거 있는데요. 보시면 퍼미언 석유강 계통으로 미국의 원유 수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래서 인프라를 확충했고 8개 터미널 접안 능력 확장 중에 있다. 그래서 미국의 하루당 4,500배럴의 원유 수출은 지금 2020년, 2021년에 1000만 배럴 퍼 데이로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라는 거죠. 미국의 셰일 혁명이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셰일가스, 셰일 혁명을 통해서 만들어낸 원유 생산, 거의 사우디나 러시아급으로 원유 수출을 확대해 나갈 건데 어디다 팔까요? 미국의 원유는 바로 보시면 순서대로 어디가 보이세요? 역시 한국이 보이죠. 미국의 셰일가스는 우리나라에 1년마다 거의 2배, 3배, 2배 남짓한 양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한 경제적 우방으로서 미국 원유를 수입해 줄 전망입니다. 이어서 비슷한 얘기인데요. 보시면 미국의 원유 수출 증분에 대해서 각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 보시면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는 덜 할 것이다라는 여기 그래프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추천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유 수요에 대한 리포트 하나 볼게요. 원유 수요의 전망치는 계속해서 2020년 계속 하락할 것이다. 증분 전망치가 계속해서 하방 국면으로 증분이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 방금 보셨던 대로 미국이라는 메머드급 원유 생산, 셰일가스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원유 가격은 불보듯 뻔하겠죠. 다시 보면 기사가 이런 거죠. 국제유가의 흐름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런 원유 수요 감소가 첫 번째, 그리고 전기자동차 차량 공유 확산으로 원유 수요는 계속해서 내려갈 전망이다. 내려갈 전망이므로 원유 가격이 큰 하락세를 맞기 전에 상장을 성공시키겠다는 아람코의 사우디의 계획이 보이는 거죠. 첫 번째 수요 감소, 그리고 미국의 시장 참여로 저유가를 예상을 하는데, 자, 저유가 앞으로 이제 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누구나. 그러면 석유 의존도 감소를 위한 세부 이행 계획이 마련 중이다. 그래서 탈석유 시대를 대비해서 석유 의존형 사업 구조를 금융, 제조, 문화, 관광 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그런 거대한 목표가 현재 사우디의 비전 2030 프로젝트에 나타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리포트도 있거든요. 지금 유가가 100불 하던 시절 있었죠. 이때 중국의 수요가, 중국발 수요가, 중국이 엄청난 고성장을 하면서 중국에서 기름을 빨아들였기 때문에 굉장히 고유가의 그런 단맛을 보는 게 사실이죠. 여기 100불 기준으로 여기서는 상당히 고유가로 중동 국가들이 원유를 통해서 큰 이득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50불 시대로 왔고, 논 오일 중심 아람코 IPO를 기점으로 해서 크게 100불로는 이제는 100불 시대로 회복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저유가 시대를 예견을 합니다. 산유국들, 대표적으로 사우디, 아람코 같은 기업에서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자, 그걸 보시면 좋은 그림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왼쪽에 해당하는 거는 저유가 시대의 이익을 볼 수 있는 산업들이고요. 우측에는 고유가 시대의 이익을 볼 수 있는 산업들이죠. 차근차근 들여다보면 이런 거죠. 화학산업은 원유를 원자재로 하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이익을 보겠죠. 두 번째로 항공주 관련해서는 기름을 많이 쓰니까 당연히 유류비를 아끼면 이익을 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기름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해운업계에서도 비용적으로 이익을 많이 본다는 거죠. 비용에서 이익을 보면 전체 마진이 확대되는 거죠. 자, 우측에 보시면 해외 플랜트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유 관련된 건 정유 산업이 발달하겠죠. 고유가가 되면 정제 마진이 좋아지니까 정유 산업이 좋아지고, 세 번째는 LNG 관련 해양 플랜트 산업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고유가가 되면 기름이 비싸지니까 대체 에너지인 기름을 대체할 수 있는 LNG의 수요가 더 높아지겠죠. 더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그래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좌측에는 저유가에서 이익을 보는 섹터들이고 우측은 고유가에서 이익을 보는 섹터들입니다. 보시면 뭐가 보이나요? 대표적으로 화학산업이 보이죠. 아까 기억나시나요? 우리나라 방문해서 사우디 왕세자가 우리나라 기업들, 국내 기업들과 협업했던 이야기 아까 보셨죠? 석유화학, 탄소섬유, 화학제품, 이 제품들을 가진 기업들과 MOU를 많이 체결을 하고 있죠. 어느 정도 보이시나요? 왜 지금 아람코가 상장을 하고 우리나라 기업들과, 우리나라 화학 기업들과 이런 관계들을 맺어가는지, 사우디가 앞으로의 먹거리를 뭘로 보고 있는지. 지금 사우디가 저유가 시대를 대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죠. 지금 이제까지는 석유 부분 투자를 해서 재미를 쏠쏠하게 봤으면, 아람코 상장한 자금을 통해서 정유 정제 기술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원전 신재생, 신도시, 그리고 케미칼 보이시죠? 여기 화학 부분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이런 쪽에 투자를 늘리겠다는 거고, 이 우측에 있는 거는 중동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중동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케미칼 쪽에, 석유 화학 제품 쪽에 미래 먹거리를 보겠다라는 그런 속내가 보이겠죠. 자, 화학 분야, 중동의 화학 부분 투자 추이를 보면요, 쭉 나와 있는데, 케미컬 프로덕트 버짓 있죠. 이거는 투자한 금액이고, 이 우측에 있는 거는 컨트랙트 밸류입니다. 계약 가격을 의미하는 거죠. 큰 재미를 못 보고 있다가 2020년 내년부터는 갑작스럽게 거의 뭐 억대급 예산을, 화학 부분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죠. 지금 사우디에서 IPO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고 꼭 성공을 시키겠다는 의지가 보이고 있는데, 이 문제는 단순하게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원유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유가 변동에 따라서 재정 수지가 차이가 큰 생기죠. 두바이유가 쭉 100불을 유지할 때는 재정 수지가 상당히, 국가의 재무 건전성이 상당히 좋았으나 유가가 저유가 시대로 돌아오면서 한 50불 정도 유지되고 있죠. 이러면서
저유가 시대에는 정부 재정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겠죠. 원유 가격 하락에 따라서 사우디의 정부까지도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네,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재정 수지가 2015년도에도 악화되었고, 그리고 2013년도에는 거의 100불로 급증했던 국제유가에 따라서 굉장히 이익을 봤다는 얘기고, 현재는 이때의 호시절에 비해 상당히 재정 수입이 악화됐다는 거겠죠. 그래서 유가 하락이 야기한 심각성을 드러내는 지표, 이런 문제는 모두 사우디뿐만 아니라 중동 전 국가에서 나타난다고 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 아람코 상장은 중동 국가들 자극할 건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입이 4배나 증가했죠. 25불 수준에 2005년도 이전엔 25불에 석유 원유를 판매하다가 100불이 돼버리니까 수입이 단순하게 4배를 증가했죠. 그래서 중동 국가들은 10년 동안 행복했는데, 이제는 2분의 1 수준으로 반토막이 났으니까 중동 정부들은 지출을 줄이려는 생각보다는 재정 수입 확대를 다변화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유가 하락과 수요 감소와 강력한 셰일밴드 출현은 중동 국가의 재정 상황을 근본부터 뒤흔들었다, 라는 얘기가 쭉 이어서 보면, 국영 석유 기업인 아람코를 국제사회로 지분 매각한다는 건 그만큼 중동 국가의 심각성을 대변하는 이벤트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단순하게 사우디 아람코가 상장한다, 전 세계 최대 원유 생산, 엄청난 이익을 내는 회사를 상장한다는 게 이런 속내가 있었다는 거죠. 아람코 행보를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우디 아람코 상장은 단순하게 어떤 비싼 회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회사가 상장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앞으로 저유가 시대를 대비해서 사우디 정부의 생존 전략, 그리고 석유 산업, 관광 산업으로 사우디의 산업 구조를 바꾸려는, 산업 구조를 트랜스폼하려는 그런 의지가, 그런 속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 화학업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정유업계들, S-오일, SK이노베이션 같은 회사들은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